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걸음을 통해서 고관절 반사구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걷기 119 안광욱입니다. 고관절은 상체 몸무게를 지지하는 관절이죠. 골반과 척추, 두개골은 양측의 고관절에 의지해서 좌우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만약 한쪽의 고관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골반과 척추는 물론 두개골 속의 뇌 기능과 또 척추 안에 자율신경과 운동신경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고관절 문제가 전신의 관절에 또 장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관절이 중요하지만 특히 고관절의 건강,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관절 기능과 관련된 반사구 지압법과 또 걷기법,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고관절 반사구가 어디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고관절에 영향을 주는 고관절 반사구는 바로 양측 복숭아뼈, 내측과 외측 복숭아뼈 하단에 반월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양측 복숭아뼈, 내측 복숭아뼈와 외측 복숭아뼈 하단이 고관절 반사구다. 따라서 반사구가 4개가 되는 것이죠. 한쪽 다리에 고관절 반사구가 2개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위를 자극하는 방법, 반사구를 지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위는 매우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지압봉을 쓰는 것보다 수기를 이용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용 부위는 이 엄지의 측면입니다. 엄지의 측면을 이용해서 마치 이 복숭아뼈 하단에 홈을 파듯이 측면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시는 거예요. 한쪽으로 쓸어내시면 됩니다. 한쪽 방향으로 밀면서 쓸어내듯이. 압력은 아픈 듯한 압력이고요. 속도는 1초에 1인치 정도 이동하는 속도로 쓸어내리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반대쪽 엄지손가락 측면을 이용해서 지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압 시간은 대략 5분 전후가 좋습니다. 고관절 반사구가 양쪽 복숭아뼈 하단이란 말씀 드렸고요. 엄지손가락 측면을 이용해서 깊게 골을 내듯이 한쪽 방향으로 쓸어낸다. 강도는 아픈 듯한 강도고 약 5분 동안 지압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관절에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고관절의 무혈성 괴사라든가 활액막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 또 발음성 고관절이라 해서 고관절에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고관절에 통증이 발생한다 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발목, 복숭아뼈 하단에 있는 고관절 반사구를 지압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고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 고관절 반사구를 지압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냐? 아니죠. 평소 이 고관절 반사구를 잘 관리하는 것이. 관리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고관절 반사구가 형성되어 있는 이 양측의 복숭아뼈의 위치를 제 위치로 유지하는 것이 바로 고관절 반사구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럼 복숭아뼈가 제 위치에 있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관절 반사구가 형성되어 있는 양쪽의 복숭아뼈가 제 위치에 있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바로 자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팔자 걸음을 걷는다든가 안짱 걸음을 걷는 것은 고관절 자체를 틀어지게 하는 변형이 발생하고요. 여러분들이 한 발에 체중을 싣고 한 발 앞에 내놓는 짝발서기, 또 우리 좌식생활에서 흔히 취하는 책상 다리는 고관절 자체도 변형시키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 반사구가 있는 이 복숭아뼈도
변형시키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수시로 취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점점 이 복숭아뼈의 위치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인들의 복숭아뼈의 변형의 특징이 있습니다. 패턴인데요. 한국인들은 좌식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발목이 안으로 휘어지게 되고요. 발목이 안으로 휘어지게 되면 이 발 외측이 더 하향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깥쪽 복숭아뼈도 그에 따라서 발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복숭아뼈 변형의 특징은 뭐냐? 바깥쪽 복숭아뼈가 하향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하향된 복숭아뼈를 다시 들어올리는 방법은 없느냐? 제가 개발한 운동법이 있습니다. 바로 서서 발 바깥쪽 들기 훈련입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의식적으로 발 바깥쪽을 살짝 위로 들어 올리면 발바닥에 들리는 만큼 바깥쪽 복숭아뼈도 하향된 상태에서 위로 들어 올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바깥쪽 복숭아뼈의 변형 방향을 반대로 위로 끌어올림으로써 교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매일 여러분들이 서 있는 시간 1, 2분 그 시간에 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고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걸음을 통해서 고관절 반사구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측의 복숭아뼈 위치를 제대로 고정시키면서 그 다음에 이 복숭아뼈 하단 고관절 반사 부위에 있는 조직들을 활성화시키는 걸음걸이가 바로 고관절 반사구 강화 걸음입니다. 설명드리면 뒤꿈치를 수평을 딛게 되면 양쪽의 복숭아뼈가 변형 없이 그대로 정상적 위치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 반사구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걸으실 때 지면 착지 시에 발등을 충분히 들어 올리는 겁니다. 충분히 들어 올린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걸으실 때 발목의 굴신을 원활하게 충분히 하게 되면 이 고관절 반사구 부위의 조직이 활성화된다. 그에 따라서 고관절 반사구가 이 고관절에 좋은 영향을 준다. 그 뜻입니다. 정리하면 뒤꿈치 수평 착지, 그 다음에 정확한 3단 보행이 고관절 반사구를 강화시키는 걸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관절 반사구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그런 걸음은 어떤 걸음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면을 착지할 때 뒤꿈치를 수평이 아니라 안쪽이나 바깥쪽 모서리로 지면을 착지하고 그 다음에 발등을 충분히 들지 않고 적게 들거나 아예 들지 않고 터벅터벅 걷는 그런 걸음 습관이 바로 고관절 반사구를 약화시키는 걸음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교하면 고관절 반사구를 강화시키는 걸음은 뒤꿈치 수평 착지 충분한 3단 보행이고요. 그 다음에 약화시키는 고관절 반사구를 약화시키는 것은 수평이 아닌 경사진 뒤꿈치 착지에 발끝 올리는 것을 부족하게 하는 걸음걸이다. 이렇게 두 개의 걸음걸이를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리를 걸으실 때 마주 오시는 분, 또 나를 앞서 가시는 분들을 확인하시면 고관절을 강화시키는 걸음인지 고관절을 약화시키는 걸음인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발목 관절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을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걸으실 때 뒤꿈치 수평, 그 다음에 정확한 3단 보행을 할 때 고관절 기능도 건강하게 챙기실 수 있다는 점 상기하시고 생활에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걷기는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걷기는 치유명, 여러분의 품격입니다. 감사합니다.